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갤럽에서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차기 지도자 설문조사를 했는데 갤럽은요 주관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응답자가 누군지 불러주면요 그대로 그냥 주관식으로 1번, 2번, 3번 누구에게 불러주는 게 아니고 그냥 당신은 누구를 지지합니까? 그러면 그 장동익이다. 이러면 이게 장동익이 되는 이런 주관식 조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공정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 그 천재일보가 이제 그 코리아 정보 리서치 거기에 의뢰했을 때 2번 있었는데 거기에 장동익이가 1등 놓으니까 한동훈 측에서 아니 장동익이가 어떻게 내보다 한동훈보다 지지가 더 놓을 수가 있냐. 이거야말로 그 한동훈을 고의로 빼가지고 조작된 거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동훈 청에서 계속 있고 조작대가 한동훈을 고의로 뺐다. 고의로 뺀 게 아니거든요. 원래 사전조사에서 순서대로 했던 겁니다. 4명씩. 그러게 보수 조사할 때는 한동훈이가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2등인가 보수 쪽에서만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게 조작이 아니라는 게 갤럽에서 이번에 다시 확인되는 이런 데 의미 있는 주관식 조사가 나왔다. 이거는 한동훈 측에서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데 그 여론조사입니다. 여야 통틀어서 주관식으로 물었더니 결국은 그 1, 2등이 조국하고 장동익이다. 조국이가 8%, 그 다음에 이거 장동혁 7%. 똑같잖아. 1, 2%. 이거는 이게 한동훈 측에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야. 그때도 그 장동혁 1등, 조국이하고 정청래가 1, 2등을 다투잖아. 좌파 쪽에. 거의 비슷하잖아요. 제가 조국이가 그덕에 죽어도 성추행으로 저는 조국의 대통령은 힘들다 봐요. 성추행으로 치명타인데 그러기에 팬덤은 있어요. 조국이 팬덤이 있다고. 그럴 건데 8% 전체 1% 차이지만 전체 1등 좌파 쪽에 1등 조국이가 놓은 겁니다. 그덕에 운동권에서는 서울대 출신이고 또 운동권의 원탁의 원로들이 조국 사면 주장하면서 이재명의 대안으로 다음에 후계자로 조국이를 생각하고 있다. 우리 좌파의 원로들이 조국을 정치한 거예요. 좌파 원로들은 정청래를 인정을 안 합니다. 정청래를. 왜냐하면 건국대 과대표 인정 안 합니다. 좌파들에게 되게 학벌을 많이 따져요. 하여튼 이 조국이가 8%로 이제 1등이 나오고요. 장동익 대표가 이제 7%. 그래서 이제 전체 2등에 보수 쪽에서는 압도적 1위다. 이게 똑같다는 거죠. 옛날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면요. 이준석이 하고 이제 정청래가 4%. 이것도 맞잖아요. 이준석이 4%. 그 다음에 정청래가 4%. 차이 좀 나죠. 4.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김민석, 한동훈, 그 다음에 김문수 3%씩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세훈은 1% 이래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하고 이제 한동훈이가 그때 들어갔는데 안철수도 없죠. 나머지는 한 20명이 나오는 거예요. 주관식이니까. 별의별 사람 다 나오겠지. 주관식이니까. 하여튼 1%까지 왜 아예 지지 후보가 없다는 게 대부분이니까 58%가 없다는 거예요. 58%는 아예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거예요. 58.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한 2, 3% 얻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장동희가 7%고 이준석이가 4%, 그 다음에 3%대에 한동훈, 김문수가 있다. 한동훈에게 장동희에게 절반도 안 되잖아. 한동훈이 3%, 장동희 7%. 이거는 이게 한동훈 측, 이건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는 이게 장동희가 언제, 너가 이게 비대위원장 할 때 사무총장 그 시절에 장동희 아니잖아. 이미 장동혁은 국민의힘의 대표로 화려하게 한 단계 비상 날아오른 겁니다. 하늘로.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보다 2배 이상인데 한동훈이가 현실을 인정 안 하고 그게 조작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한동훈이 3%입니다. 김문수보다 3%예요. 제가 보기에 김문수 후보는데 나이가 있고 여러모로 좀 이게 차기 대선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안타깝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오세훈
1%가 있죠. 안철수는 모르겠어요. 조금 이게 다시 살아날 지방선거 계기로 언제 또 모르죠. 그건 정치는 불이 꺼져야, 완전히 꺼져야 꺼진 거니까.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안철수, 오세훈. 그리고 근데 이거 아직 한동훈이가 3%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준석이가 4. 그 다음에 장동혁. 그래서 앞으로 이거 우리 보수, 이준석이 또 보수라고 본다면 보수 쪽에서는 이제 이거 장동혁, 이준석, 한동훈, 그 다음에 이거 오세훈 서울시장이니까 안철수까지 이 정도의 구도로 가지 않을까. 이게 제 현재는 그런 예상입니다. 현재 한 5명 정도가 계속 이제 홍준표 끝났고 김문수 후보도 그 나이상, 홍준표도 그렇지만 나이상 좀 이게 그 차기 대선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인물은 좋은데 안타까운 게 원희룡 후보. 참 이게 원희룡 괜찮은 실력 있는 분인데 양평고속도로 여러 가지로 탄압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철우 도지사 이런 분도 참 좋은데요. 이철우. 이런 분은 이제 지금 암 투병 중에 있고 또 이게 탄압으로 수사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하여튼 좀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이철우. 앞으로 이게 차기 지도자는 많이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꼽는다면 젊은 층에서는 장동혁, 이준석, 한동훈 이런 데 3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 현실적으로는. 그러게 지방선거를 계기로 오세훈 시장이 다시 서울시장이 된다면 조금 이게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김진태도 만약에 이번에 또 재선만 되면 얼마든지 잠재력 있는 대선주자다. 이렇게 보고요. 좌파는 제가 분석한 대로 맞죠. 조국, 그 다음에 정청래, 그 다음에 김민석. 이렇게 됩니다. 김동연이하고 김경수는 끝난 것 같아요. 김동연이나 김경수, 김부겸 이런 상김은 어렵고요. 결국은 근데 조국, 정청래, 김민석 예측했던 대로 지금 되고 있는 이런 데 상황에 약간에게 다코서는 강훈식은 이제 비서실장인데 또 도지사 놓으면 조금 모르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이런데 좌파 우파 이 갤럽이요. 항상 이런 식으로 이게 정권이 바뀌면 100일 정도 지나면 차기 지도자를 조사를 하는데요. 옛날에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요. 2022년에 그때 윤석열 때도 당선되고 나서 그 후에도 그때도 한 3개월 뒤에 6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재명이가 후보니까 이재명이가 15, 오세훈이가 10, 안철수 6, 홍준표 5, 그 다음에 한동훈, 김동연이가 4, 이낙연 3, 이준석 1, 이런 식으로 그때는 이재명이가 15, 오세훈이가 1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재명이가 15로 제일 이게 지지가 높은 이런 후보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일 높은 조국이가 8, 그 다음에 장동이 7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이재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강자는 없다. 확실하게. 그러나 조국과 장동익이 대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장동혁 대표 지지가 계속 급상승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저쪽은 치열한 접전이 왜 조국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당기 필마잖아요. 민주당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질 겁니다. 결국은 이제 정청래, 김민석, 조국인데 조국이가 합치지 않으면 상당히 지지율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